안녕하십니까. 마곡부동산TV 공인중개사 심유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마곡 상권 분석 2탄입니다. 매출로 보는 발산력 상권 완벽하게 분석해 드리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는요, 이 마곡 상권 중에 마곡 나류역 상권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잠깐 요약을 하자고 하면은요, 이 마곡 나류역 인근으로 핵심 상권이 평균적으로는 장사가 조금 더 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는데요. 이 매출이 올라갈수록 높아질수록 약간 뒤쪽으로 좀 대형 업체들이 매출액이 상당히 높은 것을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조금 더 저렴한 어떤 임대료를 통해서 고객 확보에 좀 더 서비스를 첨가한 이러한 마케팅이 먹힌 게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이 상가를 구하실 때 아주 핵심에만 너무 집착하다 보면은 이게 또 포기가 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인의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상가를 찾아보시는 그런 쪽도 여러분 창업에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잘 모르시겠으면은 마곡에 대해서는 저희 닥터마곡 럭스나인 공인중개사에 연락을 하시면은 상권 분석부터 시작해서 또 좋은 상가와 함께 또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발산력 역시도 음식업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았습니다. 우선은 발산력에 어느 만큼의 음식점이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산역은요, 좀 큰 상권입니다. 양천 향교역 방향과 마곡역 방향, 그리고 길 건너 쪽도 마곡역 상권의 일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그래서 제가 한 4군데 정도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발산역에서 약간 위쪽과 이 왼쪽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음식점들이 분포해 있고요. 좀 위로 올라갈수록, 그리고 남쪽 길 건너 갈수록 좀 상가들이 줄어드는 그런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발산역 인근에는요, 총 574개의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68%인 393개 정도가 음식업에 종사를 하고 있고요. 이 음식업이라는 거는 카페를 포함해서 분식, 중식, 한식, 고깃집까지 모든 먹는 그런 장사를 포함한다라는 점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좀 많은 그런 상가들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어떤 식으로 분석을 할 거냐면요, 마곡 나류역처럼 1,500만 원 이상, 또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상, 1억, 1.5억, 2억 이상, 이런 식으로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1,500만 원이라고 하는 매출 자체가 상당히 의미 있는 매출이기 때문에 제가 1,500만 원 이상이 몇 군데가 되는가를 일단 분석을 해봤는데요. 1,500만 원 정도가 되면은 1매출 50만 원 정도가 되는 것이고요. 혼자서 하기 조금 벅차고 둘이서 하기에는 조금 널널한 그런 장사 형태를 띠는 그런 상황입니다. 월 수익은 한 250에서 350 사이가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한 그러한 경계가 1,500만 원 정도의 매출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카페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좀 다르게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먹는 음식점에서는 월 매출 1,500만 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래도 먹고 사느냐, 아니면 정말 내놓고 이걸 접어야 되느냐, 어떤 이런 기로에서는 매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393개 업체 중에 315개, 한 80% 정도는 그래도 1,500만 원 이상을 매출로 찍고 있습니다. 핵심 상권일수록 그 퍼센트는 높아지죠. 발산역 아주 가까운 쪽에는 82%, 마곡역 쪽으로 조금 가면 85% 정도가 1,500만 원 이상을 찍는 건데, 이 위로 가면 상권이 한가해지죠. 거기에는 50군데 중에 31군데, 62% 정도가 1,500만 원 이상을 찍으니까 이곳은 한 38% 정도가 1,500만 원 미만의 매출을 찍고 있다라는 또 반증이기도 하겠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길 건넜죠. 이대 서울병원 인근으로 해서도 14군데 중에 9건만이 1,500만 원 이상을 찍고 있습니다. 64%, 즉 36% 정도가 1,500만 원 미만의 이런 매출이 오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보시면은 대부분 핵심 상권일수록 거의 대부분 이렇게 1,500만 원 이상을 찍는다라는 거죠. 자, 1,500만 원 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 1억도 될 수 있는 거고요, 2억도 될 수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매출 3천만 원 이상입니다. 매출 3천만 원 이상은 일매출 100만 원 정도를 찍는다는 것이겠죠. 이 정도가 되면은 이제 월 소득이 500에서 뭐 한 700 정도 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매출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조금 여유 있는 생활은 가능하지만 뭐 저금이라든가 재투자는 조금 아직까지도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할 수 있는 그런 매출인데요. 자, 요 매출로 봤을 때는 발산형 메인 상권에서는 134곳 중에 77곳, 한 57%, 그러니까 반 이상은 3천만 원 이상을 올리고 있고요. 또 마곡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는 67%, 131군데가 67%가 3천만 원 이상을 찍습니다. 그러면은 음식점 업으로 봤을 때는요. 발산역 가까운 쪽보다는 이 마곡역으로 가는 이쪽 부분이 더 많은 평균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또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또 이 양천 향교역 쪽으로 또 올라가면요. 여기는 반이 안 되는 40% 정도만이 월 매출 3천만 원이 가능한 상황이고요. 또 발산역 남쪽으로 보면은 57%만이 3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중간 이상은 해야지만이 월 매출 3천만 원, 월 순수익 500 이상 정도의 어떤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장사가 되는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음으로는 월 매출 5천입니다. 자, 월 매출 5천이면요. 일매출이 150 이상 돼야 돼요. 한 160 정도 이상은 돼야 되겠죠. 자, 이렇게 됐을 때 한 달에 가져갈 수 있는 돈이 한 900에서 1000만 원 정도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정도이거든요. 자, 그러면 발산역에서는 어느 정도의 5천만 원 이상의 매출이 오르는지를 볼게요. 이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는 한 40% 정도가 5천만 원 이상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발산역 인근으로 해서는요, 조금 떨어졌어요. 예, 33%만이 이런 5천만 원 정도 이상의 매출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가면 아무래도 상권이 조금 좀 안 좋아지는 어떤 그런 상황인데 여기서는 22% 11군데만이 5천만 원 이상을 찍었고요. 그 다음에 발산역 남쪽으로는 36%. 자, 그런데 발산역에서 마곡역 쪽으로 가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50% 반이 그래도 5천만 원 이상을 찍는 것으로 통계적으로 나왔습니다. 즉 발산역을 들어갈 때 어느 쪽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알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무조건 매출에만 또 집착하시면 안 되고요. 또 매출이 어느 정도 나오는데 월세 베이스를 보셔야죠. 한 150, 160 정도의 일매출을 올린다라고 하면은요, 월 한 4, 500 정도의 월세를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은 실제적으로 좀 너무 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나 라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무조건 뭐 5천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의 월세를 내고 있는지 뭐 이런 것까지 같이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5천만 원 정도까지도 자, 이 인근 발산역에서 마곡역 쪽으로 가는 쪽이 그래도 가장 많은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월 매출 5천만 원. 자, 다음으로는 월 매출 1억 이상입니다. 자, 월 매출 1억 이상이면요. 연 매출 이제 10억이 넘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잘 되는 그런 음식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월 매출 1억 이상이면은 일매출이 300 한 2, 30만 원씩은 나와야 되겠죠. 30만 원, 330만 원에서 350만 원 정도. 일단 300만 원은 넘게 찍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우선은 좀 넓어야 됩니다. 이제 크기가 이제 이때부터는 굉장히 좀 넓어야 되기 때문에 좀 골고루 분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딱 보시면은 여러분들 보세요. 자, 메인 상권에서 1억 원을 올리는 그런 비율이요. 발산역 인근으로는 13%, 그리고 마곡역 쪽으로 가면서 18%예요. 그리고 이 양천 향교역 쪽으로 가면서 12%인데 여기 밑으로 가면 29%입니다. 물론 뭐 14개 중에 4개니까 뭐 4개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비율 자체는 좀 높다라는 점을 우리가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여기는 안 되는 곳이야 라고 하지만 규모가 커질수록 매출액이 높은 업체들이 그렇게 약간 좀 슬럼화된 그 상권에도 상당히 배치가 되어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한 63군데가 있어요. 발산역 인근으로 16%가 되는데 그 중에서
퍼센트로 보면은 낮은 매출에서는 그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던 이 일의 서울병원 인근으로 해서가 네 군데 29%나 된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1억 5천 이상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거의 하루에 500 정도를 찍어야지만이 1억 5천 이상의 그런 매출이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2, 3천만 원을 벌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되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까지도 가능하다라고 보는데 여러분들은 또 의견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뭐 2천에서 3천만 원 정도 이렇게 벌어갈 수 있는 그러한 매출을 올리는 곳은 발산역에서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들 한번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발산역 인근으로 해서가 6군데입니다. 4% 정도가 되고요. 또 발산역에서 마곡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여기 17군데가 나왔는데요. 5%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천 향교역 쪽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요 대로변에는 없고 안쪽으로 조금 큰 업체들이 위치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2군데, 그래서 4%. 또 길 건너서 서울 이대병원, 이대 서울병원 인근으로 해서 3군데 21%, 뭐 요런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퍼센트를 보면은요, 이제부터 골고루 나오는 거예요. 아주 핵심 상권이라고 무조건 매출이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이럴 경우에는 점차적으로 골고루 퍼지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출 2억 원 이상입니다. 이제 2억 원 이상이면은 일매출이 650에서 700만 원 정도 되는 아주 대형 업체겠죠. 뭐 대형 업체는 일반인이 하기 좀 힘든 어떤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발산역 전체적으로는 13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산역 핵심 상권으로는 3군데, 그 다음에 마곡역 쪽으로 가다 보면 8군데, 양천 향교역 쪽으로 1군데, 이 발산역 건너편 쪽으로도 1군데가 위치하고 있어서요, 전체적으로 13군데, 굉장히 좀 많은 업체들이 그래도 매출액 2억 원 이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요, 강서구에선 거의 최고 상권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이상을 찍는 데는 없습니다. 사실 이런 정도로 봤을 때, 비교를 해봤을 때 마곡 나루역보다도 굉장히 많은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발산역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마곡나루역과 발산역 상권을 매출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요, 이렇게 제가 표로 한번 그려봤습니다. 자, 마곡나루역 상권에서는요, 24%가 1,500만 원 이하의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24% 정도가 생활이 조금 안 될 정도의 어려운 상황이고요. 발산역 상권에서는 한 20% 정도가 생활이 안 될 정도의 그런 매출액 1,500만 원 이하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한 1,500에서 2,900만 원 정도가 24%, 여기 역시도 2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3,500에서 4,900까지가 마곡나루역에서는 75군데 한 25%가 되고요. 발산역에서는 한 20%, 80군데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5,000에서 9,900, 이제 굉장히 좀 많은 그런 매출을 올리는 곳이 마곡나루역에서는 58군데, 발산역에서는 93군데, 그래서 19%, 24%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1억에서 1억 4,900까지는 마곡 나루역에서는 19군데, 발산역에서는 35군데, 그리고 1억 5천에서 1억 9,900, 2억 원이 안 되는 곳이 발산역은 4군데, 그리고 마곡 나루역은 1군데, 이렇게 3군데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2억 이상은 마곡 나루역은 2군데, 그리고 발산역은 13군데, 뭐 이렇게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적으로 보면은 확실히 발산역 상권이 조금 더 매출이 높은 그런 업체들이 많은데요. 아무래도 발산역 자체가 좀 크기 때문에 업체들도 많이 모여 있는 거고요. 그만큼 상가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가능성이 클 수 있다라는 점과 함께 또 양천 향교역 쪽, 그리고 마곡역 쪽에서 사람들을 끌고 올 수 있다라는 점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계층이 올 수 있는 쪽이라서 상권이 더 클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뺏길 수도 있지만 더 끌고 올 수도 있는 상권이 발산역이고요. 또 마곡나루역 상권은 조금 항아리 상권 같이 좀 외부에서 들어오기도 어렵지만 이쪽에서 나가기도 어려운 그런 상권적인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뭐 마곡역과 또 양천 향교역 인근으로 해서 분석을 해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거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마곡 상권에 대해서 제가 다니면서 직접 여러분들께
이곳이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는 곳인지 뭐 이런 것까지 한번 제가 컨텐츠로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해 주시면 제가 더 힘받아서 빨리빨리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곡에서 혹시 창업을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요, 뭐 음식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상가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같이 고민하고 같이 분석하고 좋은 상가, 여러분들께 성공할 수 있는 상가를 구해드릴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저희 닥터마곡 부동산이 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면서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